우리는 업무 처리에 굉장히 바쁘고 생업에 찌들려 있죠. 하루 종일 일하고 나면은 이제 퇴근하고 나서 좀 쉬어야지 다음날 일을 할 수 있어요. 마치 우리가 배터리인데 방전되고 충전되고 방전되고 충전되고 이런 걸 반복하는 이런 삶을 살고 있죠. 책을 읽어야 좀 머리도 좋아지고 재테크도 잘하고 이런 생활에서 벗어날 수 있다 이걸 아는데, 퇴근 후에 책을 읽는다는 게 진짜 쉽지가 않아요. 이것도 에너지를 써야 되는 거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주말에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제가 이번 주 읽은 책을 가지고 여러분들께 쉽게, 마치 책을 읽으신 것 마냥 설명을 드리는 이런 시간을 갖고 있죠. 일단 그리고 쉬는 시간에 들으시는 거기 때문에 일단 재미가 있어야 되는데, 제가 이제 얼굴 자체가 재밌게 생겼기 때문에 한 50%는 먹고 들어가죠. 그래서 이번 주에 제가 읽은 책은 금융시장의 포식자들, 영어로는 Predators of Financial Market. 투자의 세상에는 먹히는 놈하고 먹는 놈, 이 두 가지가 존재합니다. 먹는 놈은 이제 프레데터라 그러죠. 포식자. 먹히는 놈을 가지고 피식자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포식자는 누구냐? 대기업, 기관, 그리고 이제 글로벌 기업들이 포식자고요. 피식자는 누구냐? 바로 우리 같은 이런 개인 투자자들, 개미 투자자들이에요. 제목 그대로 대기업, 기관, 글로벌 기업들, 이렇게 포식자들이 우리 같은 이런 피식자들, 이런 개미들을 어떻게 세뇌시키고 어떻게 우리 돈을 뺏어가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돈을 벌려면은 이제 마인드 자체를 피식자의 마인드에서 포식자의 마인드로 완전히 싹 다 바꿔야 돈을 벌 수 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하는 내용이죠. 오늘 영상을 보시면 제가 피식자의 마인드에서 이제 포식자의 돈 벌 수 있는 마인드로 하나하나 바꿔 드릴 겁니다. 제가 지금까지 굉장히 후회하는 것 중에 하나가, 가장 큰 게 뭐냐면, 여러분들도 그렇겠지만 비트코인을 안 산 게 가장 후회됩니다. 초기에 그냥 없어질 줄 알고 하나도 안 샀는데 그때 샀어야 되는데 굉장히 후회가 되고요. 두 번째로, 제가 피식자의 마인드를 갖고 있던 바람에 삼성전자에서 그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처음에 상장할 때 요거를 또 못 산 게 굉장한 후회가 됩니다. 뉴스를 먼저 보겠습니다. 이 뉴스가 2015년 11월 30일의 뉴스예요. 제목 보면 삼성전자가 전자, 금융, 바이오 삼각편대로 이렇게 앞으로 성장 동력을 마련하고 여기서 키워가겠다. 이 2016년 기업 경영 전략에서 발표를 하고 이게 앞으로 밀겠다 했던 이 뉴스죠. 그래서 뉴스 내용을 한번 같이 살펴보시면은, 이 삼성전자 중에서 삼성물산이 이게 핵심이죠. 얘네가 가장 공을 들이는 분야가 바로 바이오다. 바이오 시밀러, 요거 삼성 바이오로직스의 지분을 51.2%나 가지고 요거 앞으로 계속 성장시키고 가장 밀어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특히나 이 지분 관계를 보면은 벌써 이제 포식자였으면은 바로 눈치를 챌 수 있는데, 삼성 바이오로직스의 2016년 요 지분 관계를 보면은 삼성물산이 51.4% 가장 많이 가지고 있죠. 사실상 이게 지배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삼성전자가 46.79%. 그러니까 삼성물산과 전자가 이 회사를 가지고 있는데 삼성물산이 핵심적으로 가지고 있다. 요걸 알 수 있고요. 삼성물산의 지분은 누가 가지고 있었냐? 네, 이재용 지금 부회장님이 17.8%. 딱 봐도 보이죠? 지분을 가장 많이 가진 이재용 이 부회장님이 바이오로직스 요거를 쥐락펴락할 수 있는 경영권을 가지고 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많은 게 삼성전자인데,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지분이 어떠냐? 삼성생명에서 7.32% 이렇게 많이 갖고 있죠. 그리고 이제 삼성물산을 통해서 역시나 많이 갖고 있어요. 그러면은 삼성생명은 또 누가 지분을 많이 가지고 있냐? 역시나 삼성물산. 그래서 삼성물산만 가지고 있으면은 이제 삼성전자, 생명부터 삼성 바이오로직스까지 집중해주는 이런 구도가 2016년에 나왔다. 이걸 딱 알 수 있는 거죠. 그럼 이제 포식자의 마인드를 갖고 있는 사람이라면 벌써 이런 얘기가 나왔을 때, 전자 같은 경우에는 뭐 이미 있었고, 하지만 나쁘지 않죠. 금융은 좀 애매하긴 했지만 어쨌든 바이오는 이제 그때 출범을 하는 거였죠. 그러다 보니까 상장을 하고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이렇게 지금 거의 상장 때보다 7배, 8배 이상 지금 많이 주가가 확 올라왔었는데, 2015년 말이죠. 16년에 벌써 이런 뉴스를 딱 보고 이제 삼성 바이오로직스를 가지고 장기 투자를 해서 굉장히 큰 수익을 내겠죠. 하지만은 저는 당시에 피식자의 마인드였다, 이겁니다. 그래서 그때 어떤 실수를 했냐? 삼성 바이오로직스를 투자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처음에 제가 상장할 때 이렇게 봤더니 뭔가 조금 상장할 때는 주가가 좀 뻥튀기가 된 것 같아요. 그런 얘기도 많이 있고, 그래서 조금 이따 사라, 요게 국룰이죠. 이제 차트도 예쁘고 앞으로 좀 빨리 갈 것 같은 이런 중소형주 갔다가 조정을 받으면 여기 돌아오자, 이런 이상한 생각을 가지고 다른 데 투자를 했다가 이제 처음 물렸던 거죠. 그리고 물론 중간에 또 조정이 왔어요. 공모가가 이제 16만원대였는데 14만원대까지도 이렇게 가격으로 이렇게 조정을 받았습니다. 근데 이때 못 샀어요. 더 떨어질까봐.
그리고 좀 지나다 보니까 이게 30만 원 가까이 가는 거죠, 갑자기. 그러니까 아, 이때는 또 너무 비싸다. 네, 조정 오면 사야지 하면서 또 못 샀습니다. 여기는 올라가면 올라가가지고 못 사고 떨어지면 더 떨어질까봐 못 사고 이게 무슨 완전한 피식자의 마인드죠. 당연히 좋은 기업을 투자하고 이 미래의 핵심 기업과 동행해야 된다. 장기 투자해야 된다. 이런 거 다 알고 있는데 실행을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먹히는 애들의 특성적인 이런 마인드니까 요걸 여러분이 배우면 안 된다는 거죠. 근데 피식자들은 또 이런 생각하죠. 이거 너무 많이 아는, 그러니까 누구나 다 아는 정보 같아요. 소문에 사서 뉴스에 팔아라. 지금 막 뉴스가 막 나오니까 이거 나도 알고 너도 알고 다 안다. 너무 고평가되어 있는 거 아니냐 이러면서 또 주가가 상장했을 때 못 사는 거죠. 요쯤에서. 진짜 그 소문에 사서 뉴스에 팔아라 말한 그놈 어떤 놈인지 모르겠지만 그냥 잡히면 그냥 뭐 물론 이제 맞는 말이긴 한데 그런 거에 잘못 당해가지고 매수할 때 못하고 그럴 수 있으니까 또 주의해야 된다 이거죠. 그거 말고 또 하나 더 있죠. 2015년 11월에 뉴스 내용 하나만 더 보면은 여기에 또 뭐라고 적혀있냐. 그룹 계열사들 가운데 가장 주목받는 회사가 배터리를 생산하는 삼성 SDI다. 주가만 딱 봐도 답이 딱 나오죠. 2016년에 지금 거의 7만 얼마짜리가 지금 70만 원이 다 됐어요. 10배가 갔습니다. 그러면 2016년에 삼성 SDI 저는 투자를 했냐? 한번 예전 방송에서 말씀드렸죠. 거의 몰빵을 했었죠. LG화학과 삼성 SDI. 뭐 물론 이제 결과적으로 이제 중간 얘기들 뭐 많은 사연이 있는데 요 얘기는 좀 많이 해드려가지고 다음 기회에 한번 해드리겠지만 이 피식자의 마인드였다. 그래서 어쨌든 잘 안 됐다. 이게 핵심이에요. 그래서 이 저를 타산지석 삼아서 여러분들은 이런 피식자의 마인드, 먹히는 애들의 마인드 갖고 있다가 괜히 놓치지 말고 포식자의 마인드로 이렇게 전환을 했으면 좋겠다 이거죠. 그럼 앞으로 어떻게 되냐? 지금 삼성전자도 그렇고 메타버스의 연합군으로 합류했다. 미래의 먹거리로 이런 거를 보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근데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뭐 메타버스를 완전히 밀어버리겠다. 무슨 삼성 메타버스 이렇게 해가지고 상장을 시킨다거나 잘 안 되는 기업을 가지고 완전히 메타버스로 탈갑 바꿈을 시키겠다. 이런 얘기가 없죠. 근데 앞으로 어떤 기업을 상장시킨다거나 뭐 그런 얘기 밀어주겠다. 거기에다 또 뭐 이재용 부회장님이라든가 아니면 가족의 지분이 직간접적으로 많이 투자됐다. 자, 이런 거가 딱 보여지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당연히 투자하고 장기적으로 동행을 해야 되겠죠. 저처럼 이렇게 투자 못하고 괜히 이상한 생각하다가 다 놓치지 말고 이제 여러분은 투자를 하셔야 된다. 요거를 저의 과거를 보면서 여러분이 딱 깨달으시는 거죠. 자, 이게 책에 나와서 이제 화두를 던진 내용 그리고 또 저의 경험담을 포함한 이런 얘기고 두 번째 포식자는 뭐가 있죠? 바로 이제 기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ESG 이런 얘기가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뉴스 보시면은 1년간 1.7조의 자금이 ESG에 몰렸다 그래요. 그래서 어떤 자금이 몰렸냐 ETF를 보면 K스타 ESG ETF 굉장히 시총 크죠. 보면 종목이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네이버, 뭐 현대차, 기아, 현대모비스, 뭐 LG생활건강, SK이노베이션 이게 ESG는 역시나 대기업들인가 해가지고 이렇게 보면 역시나 아리랑 ESG 가치주 액티브 ETF 보면 똑같습니다. 삼성전자, 뭐 네이버, 하이닉스, 카카오, LG화학, 뭐 바이오로시스, 뭐 결국에는 대기업들, 대형주들 그냥 다 산 거예요. 말만 ESG지 뭐 별 차이가 없습니다. 그냥 대형주 ETF랑. 도대체 왜 그러냐? 그러니까 ESG는 뭐냐면은 미국과 유럽의 그냥 무역 규제, 장벽 이렇게 보시면 돼요. 특정한 종목이 있다거나 뭐가 있고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미국이나 유럽이 ESG를 강조하는 이유가 뭐냐? 요걸 한번 알아보면 지난 2015년 9월에 이제 폭스바겐 디젤 게이트 요거 혹시 여러분 기억이 나십니까? 폭스바겐이 ECU를 조작해가지고 실내에서 질소산화물이죠. 경유 차량 요거 가스 검사를 할 때는 ECU가 질소산화물이 안 나오게 해야죠. 근데 요게 밖에 주행으로 가자마자 질소산화물이 쫙 나오게 ECU를 조작을 하는 이게 사기를 쳤다 이겁니다. 이게 난리가 났었죠. 그래서 조사를 해봤더니 유럽의 대부분의 경유차들이 전부 다 이렇게 똑같은 사기를 치고 있더라. 그래서 미국도 이제 세계 1위의 전기차 주도권을 잡으려고 환경 규제를 강화를 했고 유럽도 이때 막대한 자본을 투입해가지고 기업의 체질도 바꾸고 자체적인 규정도 정비하고 하면서 이제 환경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투자를 해놨습니다. 자, 그러면은 신흥국들한테 잘못해서 기술 주도권을 뺏긴다거나 차 잘못 만들었습니다. 그래가지고 뭐 뒤에 물러나 있어야 될까요? 아니죠. 지들이 주도권을 잡으려면 자기들이 이미 투자를 해놨으니까 ESG 또 강조를 하면서 미국이라든가 유럽으로 수입하는 이런 뭐 기업이라든가 국가들에게도 ESG를 똑같이 강요하는 겁니다. 지네들이 먼저 투자를 해놨으니까 신흥국들도 자기네 규정에 맞춰라 그냥 이런 거예요. 환경 파괴를 주도하던 애들이 갑자기 무슨 환경의 파수꾼이 된 것 마냥
갑자기 방구꾼 놈이 성내는 이런 상황이죠. 그러면은 유럽과 같은 경우에는 ESG를 하나도 충족시키지 못하는 중국에게는 어떻게 할까요? 수입을 중단하고 막 이럴까요? 절대 그런 거 없습니다. 쪽도 못 씁니다. 왜냐면은 독일도 그렇고 프랑스, 뭐 영국, 이탈리아 이런 유럽 주요국들이 중국의 주요 교역국이기 때문에 그래요. 영국 같은 경우에는 뭐 최대 수입국이 중국이고요. 이탈리아 같은 경우에 760개 이상 기업을 중국이 투자를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뭐 중국이 ESG 규정에 맞추던 못 맞추던 기업들이 무슨 환경 파괴를 하건 말건 상관없습니다. 그냥 막 수입해주고 그냥 막 수출하고 중국에게는 꼼짝도 못한다. 한마디로 이게 허울이라는 거죠. 그럼 우리도 마찬가지죠. 그냥 기관들도 아까 보니까 포트폴리오 똑같아요. 그냥 대형주. 그냥 우리 개미들한테 돈을 빨아들이기 위한 그냥 쇼다. 네. 그래서 ESG가 뭐 앞으로 엄청난 거를 바꾸고 이게 아니라 우리 미래를 바꾸는 이런 신기술들에는 투자하지 뭐 단순히 ESG가 뭐 미래에 엄청난 것을 할 거다. 이런 거 보고 하는 거는 사실상 좀 주의를 할 필요가 있다. 이런 거를 말씀드린 거고요. 이제 세 번째. 네, 글로벌 대기업들이 또 포식자들인데 우리들은 애플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네. 그리고 또 ESG 얘기가 나오니까 뭐 기업의 경영이 굉장히 투명해야 되고 대주주가 굉장히 양심적이어야 된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애플이 그런가요? 애플과 같은 경우에는 대체 뭘 하는지 알 수가 없어요. 뭐 현대차랑 얼마 전에 뭐 애플카 한다 그랬다가 뭐 안 한다 그랬다가 그리고 앞으로 어떤 사업을 누구랑 하는지도 전혀 공개하지 않습니다. 뭐 경영이 굉장히 투명하다 요거 기준에 미달하죠. 마찬가지로 하청업체들한테 강한 단가 압력을 넣는 걸로 유명한 회사입니다. 현대차도 지난번에 하청업체로 그냥 원한다. 우리 이러다가 너네 기술력만 쏙 빼먹고 그냥 마진은 얼마 안 해주는 그런 회사를 원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죠. 특히 대표적이었던 게 지난 2019년에 재팬 디스플레이에 대규모 자금을 수혈했던 요 사건이죠.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중소형 OLED 패널 있죠. 아이폰의 그 액정에 들어가는 걸 만드는 건 우리 삼성전자가 거의 세계적으로 굉장히 큰 과점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뭐 물론 LG도 하는데 삼성전자가 가장 크죠. 그러다 보니까 애플 입장에서는 그 당시에 이제 삼성전자로부터 모든 이 디스플레이 패널, OLED 패널을 받으려고 했더니 부담스러운 거예요. 왜냐면 주도권을 삼성전자가 갖고 있으니까 자기들이 단가를 인하하기, 단가 압력을 넣을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뭐라고 했냐면은 삼성전자에다가 재팬 디스플레이에다가 기술 이전을 해라. 그러면 우리가 더 많은 물량을 수입해 주겠다. 뭐 이런 헛소리를 짓거렸어요.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단가를 거절했죠. 우리가 왜? 너네한테 수출 안 하면 안 했지. 우리한테 그런 짓은 안 한다 했더니 거의 도산 위기였던 재팬 디스플레이에 애플이 직접 자금을 수혈하고 뭐 기술을 빼다 주겠네 뭐 이런 얘기도 있었죠. 어쨌든 그런 미친 짓거리를 다 해가면서 삼성전자의 그 원벤더 그러니까 주도권을 가지고 있는 삼성전자한테 좀 더 단가를 후려칠 수 있는 이런 상태로 만들려고 별 미친 짓거리를 다 했습니다. 실제로. 그러면은 앞서서 살펴본 대로 만약에 우리가 피식자 입장이다. 그럼 이렇게 얘기하죠. 자, 애플 알고 봤더니 나쁜 놈들이네. 그것도 일본 기업에다가 애플 불매운동하고 우리 주식도 사지 말고 이제 다시는 쳐다보지 말아야 되겠다. 자, 이게 그냥 피식자의 마인드라면 포식자의 마인드는 좀 다르죠. 네. 어쨌든 이게 투자자의 관점에서 봤을 때는 우리 애플 주주라면은 당연히 뭐 단가 인하 압력은 하는 게 좋고 기업이 뭐 투명하게 전부 다 공개하면 오히려 경쟁에서 밀릴 수 있으니까 안 하는 게 낫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돼야 되는 거죠. 그리고 뭐 저도 예전에 이런 일을 겪으면서 애플 주식을 한동안 안 샀어요. 애플도 지금 쓰진 않습니다. 그런데 투자자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괜히 뭐 나만 안 사가지고 급등할 때 이걸 못 잡았다는 거죠. 정말 포식자의 관점에서는 오히려 이제 투자를 할 때는 하고 일단 돈을 벌어가지고 우리가 외화를 벌어들이는 그런 식으로 복수를 하는 그런 포식자의 자세가 필요하다 이거죠. 두 번째로 우리는 또 테슬라 굉장히 좋아합니다. 테슬라 같은 경우에 무슨 데이가 많아요. 배터리 데이, 뭐 AI 데이 많은데 이때 머스크 형이 나와가지고 연설을 하고 쇼를 해주죠. 왜 그러는 걸까요? 이유는 투자를 많이 받으려 그럽니다. 그러니까 테슬라 같은 경우에 자기들이 하는 사업에서 실패 확률도 굉장히 많고 돈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는 이런 일을 하고 있어요. 사업 모델 자체가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엄청 많이 투자를 해야 되는데 어떤 하나의 종교처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교주가 나와가지고 막 얘기를 하면은 헌금이 많이 거치죠. 테슬라 같은 경우에 머스크 형님도 마찬가지죠. 한번 나와가지고 할 때마다 돈이 엄청나게 투자가 됩니다. 이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죠? 포식자의 마인드. 그러니까 머스크 형님이 하면 뭐든지 다 된다. 요거에 꽂히기보다는 조금 투자를 할 때는 이제 두 가지 관점에서 볼 필요 있겠죠. 단순히 이 전기차의 관점에서 본다. 그러면 테슬라 말고도 포드라든가 뭐 GM 같은 애들도 굉장히 많이 따라오고 있어요. 경쟁이 굉장히 심각해질 수 있죠.
그래서 저도 포드를 같이 사고 있거든요. 테슬라랑. 근데 1년 동안 투자 수익률이 굉장히 많이 올라왔습니다. 생각보다 포드가. 그래서 거의 지금 1년 수익률로만 봤을 때는 테슬라랑 거의 비슷해요. 전기차라는 관점에서만 봤다. 그러면은 테슬라 같은 경우는 이제 무노조이긴 합니다. 뭐 그런 것도 문제가 되지만 정치적인 입장에서 봤을 때 GM이라든가 포드 이런 쪽은 노조가 있어요. 표밭입니다. 네, 엄청난 표밭이고 국가의 어떻게 보면 기간 산업이고 그러다 보니까 포드라든가 제너럴 모터스 이런 친구들을 완전 죽일 수는 없어요. 그래서 전기차가 간다 그래도 같이 커라. 정치적으로 약간 뭐 압박을 넣어줄 수 있습니다. 대신에 이제 테슬라 같은 경우에 왜 초청을 못 받느냐 그러면 무노조다 보니까 표를 위한 쇼를 할 수가 없죠. 알아서 지들이 찍고 싶은 사람을 찍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백악관에서 초청을 안 했다. 뭐 이런 얘기도 있는데 어쨌든 이 기간 산업과 같은 경우에는 전기차만 봤을 때는 이렇게 같이 키운다. 그래서 테슬라가 이런 부분은 조금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테슬라는 이제 플랫폼 기업이기도 하죠. 그래서 플랫폼 기업의 범위에 속해서 전기차만 봤을 때는 이렇게 같이 매수하는 이런 전략이 더 좋을 것 같고 플랫폼으로 따로 투자하는 네. 플랫폼 기업들과 경쟁할 수 있는 그런 거는 또 따로 투자하는 이런 게 좋겠죠. 오늘 금융시장의 포식자들이라는 이 책의 내용을 가지고 네, 저의 과거 내용과 뭐 여러 가지 내용을 종합해 가지고 여러분들의 이제 마인드를 털리는 입장에서 취하는 입장, 먹는 입장, 포식자의 입장으로 바꾸는 이런 내용을 설명을 드렸어요. 물론 책의 내용하고 제가 저자분과 직접 얘기해 본 건 아니기 때문에 그 내용이 100% 제가 받고 그거에 똑같이 설명하진 않을 수도 있어요. 왜 책이라는 게 읽는 사람마다 그 해석이 틀려지니까 그런 거죠. 근데 가장 중요한 건 제가 그 깨달음을 얻는 겁니다. 그리고 거인의 어깨 위에 책을 통해서 빨리 올라서는 거죠. 그리고 역시나 여러분께서도 오늘 영상을 보시면서 마인드를 바꾸시고 그 거인의 어깨 위에 빨리 올라가실 수 있다. 그러면 가치를 다 한 거겠죠. 자, 오늘 영상도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는 꼭 눌러주시고요. 지속적으로 시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